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아침에는 밥과 김치, 점심에는 라면이나 국수, 저녁에는 빵이나 과일로 간단히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러분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음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절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음식들이 무엇인지, 왜 몸에 안 좋은지, 실제로 그 음식을 먹다 병이 생긴 사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제는 내가 먹는 걸 달리 생각해봐야겠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이 세 가지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조리하기도 편리해서 많은 분들이 반찬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좋다는 이유로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의사들은 이 음식을 스스로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공육에는 고기를 오래 보관하고 색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말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까지 건강에 별 탈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햄을 구워 드셨습니다. 맛있으니까, 반찬 준비가 간단하니까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어느 날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제거했지만 의사 말씀이 가공육을 자주 드시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예 햄을 끊으셨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 나를 살려준 게 내시경이 아니라 앞으로 가공육을 끊은 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닭가슴살을 삶아서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도 좋습니다. 또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칼슘까지 풍부합니다. 실제로 두부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혈압이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은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달콤한 과일 주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일부 병 주스에도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당분이 많은 음료를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떨어지면서 몸이 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게다가 혈당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당뇨가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셨는데도 매일 사이다를 드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물은 밍밍해서 못 마시겠고 사이다가 시원하니 좋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몇 년이 지나자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눈이 침침해지고 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의 전조였죠. 그분은 결국 사이다 때문에 평생 고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곡물차를 마셔보세요. 따뜻한 차를 조금씩 마시면 속도 편안해집니다. 또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입안이 상쾌해져서 음료 대신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혹은 무가당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어 드시면 달콤하면서도 혈당에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넛, 파이, 크림빵 좋아하시나요? 한두 개 먹을 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의 지방이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자나 빵을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손주가 사온 케이크, 빵, 과자를 매일 조금씩 드셨습니다.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년 뒤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간신히 불편해져서 생활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앞으로 이런 가공된 빵, 과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간식을 아예 끊으실 수는 없죠. 그럴 때는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하루에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단,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제품은 피하시고 생견과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배가 고프실 때는 삶은 고구마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네 번째는 라면입니다. 라면은 저렴하고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의사들은 피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게 섭취하게 됩니다. 노인분들은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라면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둘째, 라면 면발은 대부분 기름에 튀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기름이 혈관에 쌓이면 결국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라면 없이는 못 산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드셨죠. 그런데 몇 년 뒤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하신 첫 마디가 라면을 끊으셔야 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분도 후회하셨습니다. 라면이 당길 때는 소면을 삶아서 멸치 육수에 끓여보세요. 거기에 파, 애호박, 두부를 넣으면 담백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맛도 좋고 무엇보다 혈관에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흰 국수 같은 음식들이죠. 이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너무 빨리 소화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는 배부르지만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고 결국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매일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심하고 당뇨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잡곡밥을 권유했지만 처음엔 딱딱해서 못 먹겠다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잡곡밥을 맛있게 요리해드리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씹는 맛이 좋아서 흰쌀밥은 심심하다라고 하십니다. 변비도 없어지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곡식을 조금씩 섞어보세요. 처음엔 거칠게 느껴져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공육, 설탕이 많은 음료, 트랜스 지방이 많은 빵과 과자, 라면,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공통점이 있지요? 짭짤하고 달고 기름지고 빨리 소화되는 음식들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맛있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매일 먹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나? 하고 말이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